자, 인수분해 나갑니다. 인수분해를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그냥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 좀 진하게 고등학교 수준까지 공부를 했다면은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학교 때 기본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인수 묻기까지, 고기까지, 거기다가 어떤 형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통해서 뭐 합차 공식으로 유도를 한다. 그 정도까지가 아마도 중학교 때 좀 상위권에 해당하는 문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학교 때도 보기차식이나 이런 형태들은 나오기는 해.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까지고 공식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공부했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의 인수분해는 조금 확장된다라고 보면 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좀 구해낼 수도 있고 뭐 배수 형태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배수 형태 아니면 약수 형태, 그 다음에 인수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형태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야. 문제를 접하면서 얘네들은 뭐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됐죠? 공통인수를 일단 묶어내는데 인수분해라고 하는 놈 자체가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은 자,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자,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해가 됐지?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연습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만약에 A의 제곱이 있고 A, B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놈으로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내겠다라는 형태인 거죠. 그지? 지금까지 얘네들을 곱셈 공식에서는 전개하는 것을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곱의 형태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형태의 곱의 형태로 만들겠다가 인수분해 꼴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케이다. 자,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공통인수 묶기고요.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통해서 공식이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고, 공식 우리가 외웠던 10가지 공식 중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어려워지면 거꾸로 식이 주어지게 되고 그 식 자체가 내가 외웠던 공식이랑 뭐랑 똑같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이 잘 나오는 유형 형태들을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범위 내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들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공식 활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10번까지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공통인수 묶기는 문제를 보면서 하게 될 거야. 이해됐지? 자,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유형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제일 처음에 잘 나오는 유형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유형 형태가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아니면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되게끔 만들어라 뭐 이런 형태인데, 얘는 여기까지는 곱이지만은 여기가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형태다? 인수분해 형태가 아닌 거지. 그지? 따라서 이런 꼴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둘씩 짝지어야 돼. 둘씩 짝을 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전개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짝짓는 게 아니지. 요렇게 짝지을 수도 있고 요렇게 짝지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짝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짝지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아무렇게나 짝짓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짝지어서 전개를 했을 때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은 치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둘씩 짝지어서 전개를 하면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똑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먼저 생각을 하고 전개를 했을 때 똑같은 부분이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짝을 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 나왔을 때 치환을 하게 되고 치환을 한 다음에 다시 전개를 하게 돼.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뭐 하면 된다? 인수 분해하는 형태를 띄워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x-4가 있고 x-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4 얘가 이런 형태가 있다고 치자. 자, 얘가 딱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맨 처음에 둘씩 짝을 짓는 연습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얘가 둘씩 짝 지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요 놈과 요 놈을 전개를 했을 때 x제곱과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지, 그지? 요 놈이랑 짝지면 얘도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똑같이 나오겠네 라고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랑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 자, 요 놈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얘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치환한다. 똑같은 놈들을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치환을 하면은 얘가 a-8이 되고 a-3은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요 놈을 치환한 다음에 다시 뭐 하겠다? 전개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1a가 되고 마이너스 3, 8에 24 이런 모양이 되겠네. 플러스 24.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24를 이렇게 해주면 요거 날라가는데 날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았니? 날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1a만 남으니까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1 이런 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치환한 것을 다시 집어 넣어주면 OK가 되겠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1 얘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는 반드시 얘가 2차 형태니까 2차가 다시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x로 묶여서 x-2가 될 거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얘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근데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범위가 있어. 이해가 되니? 생각을 해봐. 인수분해를 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딜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하잖아. 일반적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썼지? 이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한다? 그렇지, 예외가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선생님,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아, 더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알았니?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x제곱이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은 얘가 x값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 이해가 되냐? 이해돼? 그러면 얘가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x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랑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느껴져? 그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얘가 0이 되는 놈들을 찾으면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루트 2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이렇게 되어 있는 놈까지 근을 알게 되면 거꾸로 인수분해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또 연습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x값이 뭐 1하고 2가 나왔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꼴이 근이 여기 마이너스 2 하나 할까? 근이 1과 마이너스 2가 나왔다면은 인수분해 형태는 x의 마이너스 근 하나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근 하나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얘가 인수분해가 요런 꼴로 나타냈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2 이런 모양이 여기서 더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하지는 않아. 그지? 그런데 뭐를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냐 라고 하면은 유리수 범위까지야. 알겠니? 유리수 범위까지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고등학교에서는 인수분해 다음에 뭐를 배우게 되냐면 복소수를 배우게 되지.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인수분해 전에 복소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복소수 배우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복소수와 방정식이 연결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복소수를 배우고 방정식까지 배우고 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까지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에서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면 돼. 알았니? 그런데 복소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알겠니? 따라서 인수분해 범위는 일반적으로 유리수 범위까지고 예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봐. 문제에서 다음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교과서를 찾아봐도 어떤 교과서에서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는 그런 문제가 없는 교과서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문제들도 있어.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안 나와. 나중에 인수분해랑 복소수 그 다음에 방정식까지 배우고 나면 뒤에 대단원 정리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 거기에 있어. 알겠니? 그러면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 문제 또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리수 범위까지이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끝이야 원래는. 뭐 말인지 알겠어? 근데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내지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얘기는 무조건 2차는 어떻게? 1차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1차 형태까지 무조건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아니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이런 말들은 무조건 얘가 지금 원래가 전체를 전개를 했을 때 4차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복소수나 혹은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라는 얘기는 전부 다 1차 얘네들이 총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오게끔 인수분해를 하라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밖에 유리수 범위까지밖에 인수분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복소수 범위 혹은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를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방정식의 입장에서 근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을. 알겠니? 따라서 근을 구할 수가 있다면 거꾸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x 마이너스 근 하나, x 마이너스 근 하나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 인수분해 꼴로 유도할 수 있겠다는 거다.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즉 x,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야? 11,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아니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여기에 1차, 2차 다 됐지? 그지? 여기에 2차식인 요 놈을 다시 1차, 1차 형태로 나누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 놈의 뭐를 찾겠다? 근을 찾겠다. 이해됐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일 거니까 당연히 뭐해? 근의 공식을 써야지. 그지? 따라서 x는 여기가 짝수인 거니까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a는 1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11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12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가 x 값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놈 하나랑, 그지? x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놈이 나온 거잖아.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제 인수분해는 원래 있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x의 마이너스 근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2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근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2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좀만 더 정리하면 x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2 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지? 자, 얘도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허수가 안 나왔으니까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말의 형태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인수분해했을 적에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했을 적에 허수가 나오면 아마 그 문제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형태의 문제로 나올 거라는 얘기야. 자, 이해가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범위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유리수 범위까지 복소수나 혹은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면은 근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해야지 정상이 된다. 이해가 됐지? 자, 다음 형태로 가보자. 자, 두 번째 형태. 두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은 미지수가 한 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지수가 한 개고 대체적으로 뭐 3차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얘는 전부 다 상반 방정식 꼴 제외. 상반 방정식은 컨셉트 트레이닝에 있으니까 그거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러니까 요 경우만 제외하고는 미지수가 한 개고 3차 이상이면은 전부 다 뭘로 하냐면 조립제법으로 합니다.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즉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런 형태가 제일 많아요. 고차 방정식. 미지수 한 개고 3차 이상인 것들 전부 다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전부 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런 형태꼴이 많아. 자, 그러면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자,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x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4a의 3승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보세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조립제법을 한다는 얘기야.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x만 미지수로 보는 상황인 거고 a나 마이너스 4a 제곱, 4a 3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놈이 있다라고 해서 모양이 쫄지 마라. 알겠니? 지금 이 문제는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자가 한 개인 거야. 알았니? 그리고 3차 이상인 거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다 이런 꼴로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들을 쓰겠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의 3승. 조립제법의 노하우는 얘네들을 다 더해서 0이 나오면, 그지? 0이 나오면 뭘로 시작할 수 있다? 1로 시작할 수 있다. 자, 이해됐어? 자, 그런데 조립제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개수를 써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뭔가 집어넣을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집어넣을 것듯이 뭘로 결정을 하면 된다? 뭘로 결정을 한다? 뭘로 결정을 해요? 제곱장의 개수를 최고차 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를 했을 때 그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 근데 얘는 어차피 x3승이 1이잖아. x3승이 1이라는 얘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니까 그때는 상수항의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상수항의 개수는 여기에서 찾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4a 3승을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중에 있다는 얘기지. 뭐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2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지? 그러니까 니네들 범위에서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있을 거라는 얘기야. 알겠니? 지금까지 뭐 내신이나 이런 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4나 이런 걸로 나오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었어. 알았지?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A라는 놈도 있기 때문에 약수 중에 A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A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도 약수에 있는 거야.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A 삼승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A라는 놈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아. 여기는 니네가 일일이 집어넣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인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뭘로 만들어져야 돼? 0이라는 놈으로 만들어져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일일이 해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처음에는 내리지요. 곱해서 갖다 붙입니다. 더해서 내리지. 곱해서 갖다 붙이지요. 더해서 내리고 나서 다시 곱해서 갖다 붙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a 3승이 되고 더하니까 0이 되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a가 왔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의 입장에서 뭘로 나눴다? x 마이너스 a로 나눴다. 근데 끝이 나머지 자리인데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a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지? 즉 이 3차 방정식에 x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인수로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자, 이해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몫이 되는 상황이죠. 그지? 또다시 뭐 해도 돼? 또다시 조립제법을 또 써도 돼. 알았니?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써도 됩니다. 그거를 연조립제법이라고 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 그지? 그럼 얘는 합차 공식꼴일 거니까 x-a에 x-2a 그 다음에 x 플러스 2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이상은 이런 형태로 이해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자, 다음 형태 한번 가보자. 다음 형태는 자, 세 번째 형태는 보기차식 형태입니다. 보기차식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요. 자, 잘 봐. 짝수, 차수와 상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뭐 상수항은 없을 수도 있어. 어쨌든 짝수 차수들만 존재하는 그런 식들을 뭐라고 한다? 보기차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보기차식이 1학년 때는 인수분해에서 유일하게 나오고 방정식에서도 뭐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미분에서 나오게 돼. 알겠니?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미분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x제곱을 치환을 해.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 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두 번째, 치환을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니? 그때는 x제곱을 치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통해 얘를 이용을 해서 뭘로 만들어? 완전제곱꼴로 만들어. 완전제곱꼴로 만듭니다. 근데 완전제곱꼴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은 세 번째, 뭘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 즉 합차 공식 형태 있지, 그지? 합차 공식 꼴로 유도를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형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의 4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여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4차, 2차 상수. 그지? 그러니까 얘를 보기차식이라고 해. 근데 이런 경우는 x제곱을 내가 a라는 놈으로 치환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돼서 요 놈을 a 마이너스 4 하나랑 a 플러스 1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바로. 그지?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a 자리에다 다시 x제곱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놈의 합차 공식이 또 한 번 되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하나랑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만약에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i 그렇지 i x 플러스 i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겠지. 이해가 됐어? 근을 생각했을 때. 자, 첫 번째 치환을 했을 때 바로 인수분해는 되는 형태.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런 형태. 자,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형태. 자, 얘네들을 보면은 봐봐. x의 제곱을 내가 a라는 놈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5a가 되고 플러스 9가 되는데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더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여기에 x 4승과 플러스 9, 뭐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사실. 나는 좀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쓸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럼 여기에 x 4승과 상수항을 써놔. 그리고 플러스 9를 써놓고 나면 뭐를 만들고 싶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통해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어떤 경우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가지고서 완전 제곱꼴을 만들기도 해. 알았니?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9일 때 여기에 얼마가 있으면은 완전 제곱꼴이 되겠냐? 마이너스 6 플러스 6a 6 6x제곱 x제곱.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6x 제곱이 있는데 얘가 플러스 1쪽에도 완전 제곱꼴이 되고,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쪽에도 완전 제곱꼴은 돼. 알겠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돼야 된다고?
합차 공식으로 유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뒤에 예를 들어서 뒤에 얘가 뭐가 있냐면은 좀 보세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플러스였을 것이야 라고 가정을 하면은 플러스 알파를 한 거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5x 제곱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얘가 인수분해가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 21x 제곱이 되지. 완전 제곱꼴까지는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 합차 공식꼴이 유도가 안 된 거죠 지금. 그지? 얘 때문에 합차 공식이 안 되는 거잖아. 만약에 합차 공식이 유도가 안 되는 경우는 100%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은 여기 부호를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플러스일 때를 했더니 합차 공식이 유도가 안 됐다면은 당연히 뭐겠냐? 마이너스일 때가 되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알파 한 거고 그렇다면 거꾸로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자 플러스 6과 얘가 마이너스 얘랑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죠. 9.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9x 제곱일 거니까 3x의 전체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이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합차 공식 x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요놈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여기 있는 놈 하나 그지? 플러스 3x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해주면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2차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알겠니? 자 그리고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얘네들 또 뭐 해야 돼? 그를 찾아가지고 인수분해꼴로 유도를 하겠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컨셉 트레이닝 1번 얘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a의 4승으로 묶으면 얘가 a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를 뭘로 해? 2a의 제곱으로 하면 얘가 a-1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니? 지금 근데 왜 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저 이 마이너스 2 아니었어요? 이 마이너스 2 a 세제곱 아니었어요? 뭐 아니지. 여기 2a 3승인데 2a 제곱으로 묶은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동안 잘 풀었어.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이 공통으로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a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a-1이랑 공통으로 묶어내버리면은 여기에서는 a의 제곱만 남게 되지. 그지? 네. 아니 플러스 1로 a 그 플러스 다음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나갔고 a-1 나갔으니까 플러스 2만 남게 되겠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의 제곱에 a-1 그 다음에 요 놈은 곱하기 1이 는 곱하기 아니야. 곱하기지.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a의 3승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되겠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1 두 번째 컨셉트 트레이닝 두 번째는 이거 치환해서 두 개씩 묶어서 하는 거 아까 했으니까 해봐. 그죠? 네. 그 다음에 보기처시 치원 치환하는 거지. 이거는 연습 한번 해보자. 자, a의 4승 마이너스 7a의 제곱 플러스 9.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치환을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니까는 a의 4승과 플러스 9라는 놈을 두고, 그지? 완전 제곱꼴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플러스 A죠. 자, 6
x 제곱이 필요하지, 그지? A제곱. 얼마가 필요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 네. 그래야지 플러스 6x 제곱을 해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7a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 A 제곱. 뭐가? X. 아, 여기가 x가 아닌가? 미안하다. 자, 여기 a.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요렇게가 마이너스 얼마?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자, a 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 하나랑 a 제곱 마이너스 3의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해가 됐지? 네.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컨셉트 트레이닝 6번 한번 보세요. 6번. 자, 컨셉트 트레이닝 6번. 나머지는 그 내림적인 정리랑 뭐 이런 것들이니까 아까 했던 거 생각하면서 좀 풀어보시고, 자, x의 3승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1을 인수분해 하는데 x 문자가 하나밖에 없지. 네. 그지? 3차지? 그러니까 얘는 다 어떤 형태로 하는 거야?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라 그랬지, 그지? 네. 문자 하나에 3차 이상. 자, 그러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가지고서 빨리, 12. 여기 들어오는 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됐니? 자, 한번 해보자. 이게 뭘까? 마이너스 뭐 2?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처음에 내리고, 곱해서 갖다 붙이죠? 더해서 내리고, 다시 곱해서 갖다 붙이면은 2가 되지.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곱하면은 안 돼. 10이 아, 되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놈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했다는 얘기는 x 플러스 얼마? 2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x 플러스 2에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 3하고 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x 얼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얘랑 똑같은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나타내면 오케이. 자, 이해가 됐나? 네. 됐어. 그 다음에 컨셉트 트레이닝 7번 한번 가봅시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7번을 보면은요. 자, 얘가 5의 6승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고 5의 4승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라는데 이거는 무조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치환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얘를 뭐 어떻게 할까요? 5의 제곱인지 A. 5라는 놈 자체를 그냥 5라는 놈 자체를 내가 A라는 놈으로 치환을 시켰다라고 치면 잘 봐. 얘가 A의 4승이 되고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얘가 1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여기서 A의 6승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의 뭐? 규칙성, 그지? 네. 그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게 되고 짝수 형태잖아. 그 다음서부터는 A의 4승,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구조지. 자, 그렇게 되면 밑에 A 4승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니까는 얘랑이 날아가게 되고, 그죠? 따라서 뭐만 남게 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따라서 A에다가 5만 집어넣으면은 25 빼기 1이 답이 돼서 답이 24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네. 자, 컨셉트 트레이닝 8번입니다. 8번 마지막. 자, 마지막 게 어떤 형태냐면은 상반 방정식 꼴입니다. 상반 방정식. 어차피 상반 방정식 꼴인 건데 여기에 이제 는 0이 있어야지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상반 방정식 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봐봐. 얘가 원래는 미지수 하나에 3차 이상이면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개수 배열에 있어서 대칭 형태를 띠더라라는 거지. 대칭 형태. 그래서 대칭 형태를 띠는 이런 꼴을 상방방정식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나누냐면 가운데 항에 있어서 이 x제곱이라는 놈으로 자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정식이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x제곱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어낸다. 자, x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분의 3이 되고 x제곱분의 1 이런 꼴이 돼. 그지? 여기에서 x제곱에 요게 x제곱과 요게 x제곱을 먼저 쓴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3x와 x분의 3을 자 3으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꼴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 8 얘가 이런 형태가 있겠지. 그지? 자 여기에서 요 놈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x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x제곱에 자, 이만큼을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 플러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얘랑 약분되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되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자 얘네들을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얘가 x의 제곱에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0 이런 꼴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x제곱에 a 플러스 5 하나랑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어넣으면은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5 하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미지수가 분수에 존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x제곱이 x 곱하기 x인데 이 x 하나하나를 하나는 여기에서 묶어내고 얘는 여기에서 묶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거꾸로 x 하나를 여기에다가 곱해주고 얘도 여기에다가 하나씩 곱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돼서 여기다 x를 하나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5x가 되고 여기다가도 x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얘가 완전 제곱꼴일 거니까는 x-1의 전체 제곱 거기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나중에 방정식, 고차 방정식 갈 적에도 자 이렇게 능령이다 라고 하면서 상방 방정식 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똑같은 형태대로 풀어서 얘가 능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구하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가 인수분해